네, 이제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쓰신 우리 황세원 작가님 자리에 모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원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독자님께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황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말랑말랑한 책인 줄 알고 제가 읽었는데 썩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연구를 하시게 됐고 또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아까 두 분께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 1인 연구소라는 말 그대로 일을 연구하는 연구소기도 하고 진짜 1인 연구소 한 명짜리 연구소기도 한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립 연구가이자 아까 프리랜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프리랜서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첫 번째 직업은 기자였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각자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일이 안 맞으셨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네. 네, 안 맞은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신문사에 들어갈 때부터 좀 그 생각이 저희 동기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회 초년생으로 막 사회 들어갈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짧은 기간에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직업이 기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좀 공부도 더 하고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1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계속 이제 뭘 공부할까, 어떤 걸 연구할까,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질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직장 옮기면서 네 그때는 이제 바로 연구자가 되진 않았는데 그 뒤로 공부하고 하면서 연구자가 됐는데요. 사실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관심이 있고 그걸 글로 쓰고. 그 본질은 비슷한데 일하는 형태라든지 제 직함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일터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건 사실은 굉장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래도 어느 조직에 이제 피고용자로 들어갈 때하고 지금처럼 아예 이제 개인 사업자 내고 또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피고용자란 얼마나 따뜻한 이름인가 막 이런 얼마나 평온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직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 뭐 2, 3년 단위로 직장을 계속 옮기면 너는 이제 나중에 아무 데도 못 간다. 제가 처음 신문사 그만두고 어느 조직에 갈 때 나는 무조건 2년은 버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 조직에 2년 못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둘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단기 근속자들의 시대가 왔다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장기 근속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OECD 통계를 보든 뭘 보든 그거를 이제 뉴 노멀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아직도 장기 근속 사회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직장을 옮겨가면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일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선택의 기회가 이제 한 조직 안에서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점점 뭐 그런 큰 조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기경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기 이코노미. 기기 힙하고 핫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노동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힙하고 핫할까? 맞아요. 라는 생각 질문을 던져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이것도 사실은 좀 표현을 달리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인데 좀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노동이 좀 지금 안 그래도 뭐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려서 문제인데 네. 이렇게 뭐 말랑말랑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겠느냐 이런 네. 시각도 좀 있으신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불안정성 위에 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고 정말 특히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 직장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은 정말 소득이 1원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장기 근속자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조직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가운데 한 네네. 명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변에 옛날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학습지 교사 뭐 돌봄 노동자, 뭐 물류 옛날에도 다 배달은 다 있었잖아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 이미 옛날에도 다 비정형 이렇게 형태가 없는 형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플랫폼이 떠오르고 뭐 어떤 이제 그 주목을 받으면서 마치 그런 일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는 그래요. 그런 예, 시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아, 그럼 빨리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해서 이 노동을 다시 그런 안정적인 굳어있는 형태로 돌려야겠다고 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거 자체가 환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돌립니까? 장기 근속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모든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뭐 몰빵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게 좀 보편적인 어떤 형태로 일을 하건 저처럼 일하건 뭐 조직에서 일하시건 뭐 일을 하다 안 하다 하건 이게 안전망이 좀 비슷해야 된다는 취지로 좀 이런 약간 중간 지점을 좀 제안하는 그런 용어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독자분 말랑말랑한 노동이다. 이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미 좀 너무 아무 안전망도 없이 존재해왔던 노동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노동들이 이제 거의 녹아서 흐물흐물해져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노동에는 좀 안전망을 줘서 이게 조금 탄성이 이렇게 좀 올라오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말랑말랑하고 예, 탄성 있는 탄성이 좀 아이들. 있게 올라오고 이거를. 예. 그리고 사실은 왜 제가 책 뒤에 쓴 질문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정규직이면 우리 다 좋기만 할까? 그런 뭐 다 그렇게 선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그 직장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수가 그만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이어도 심지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그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그 틀에 사람을 이제 우겨넣어서 맞추면은 다닐 수 있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네. 그쪽은 사실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에 사람을 우겨 넣을 게 아니라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일부죠. 그렇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부드러워져서 어지간하면 다닐 수 있게 쭉 다니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이쪽이 되면 양쪽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우리가 근속하면 장기 근속자만 있었지 단기 근속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이렇게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단기 근속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와 지금은 혹은 미래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들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 본질은 세대에 따라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차이가 세대 간에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긍정하지 않는 거,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에서 차이가 나타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각자 도생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청년들은 거의 야생에 던져진 것처럼 자기 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방에 가서 다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거꾸로 지방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어떤 고유성을 가진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까 엔잡이 좀 부정적인 그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맥락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만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어도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사실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새로운 거 배우고 하기에는 자원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동안 우리 가족이 가진 대부분의 자원을 대학 한 군데 졸업하는데 그런데 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등록금 이제 빚까지 떠안고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탐색할 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나는 어떤 걸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지금 청년들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뭐 소득을 보장해 준다든지 뭐 자산을 보장해 준다든지 등등 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필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여유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좀 생기겠죠. 아, 사회가 정부가
좀 나한테 이렇게 비빌 언덕이 돼주는구나. 좀 일정 기간이라도 좀 지탱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안정감을 좀 가지게 되면 그래도 사회가 너무 그렇게 불안정하게는 가지 않고 각자 좀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가님 책에도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저는 이 문장을 딱 보고 이게 가능할까? 네. 우리 모두 좋은 일이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연구 주제이긴 한데 여전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제조업, 생산직, 대기업,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에선 굉장히 원해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자동차 공장이었으면 좋겠고 특히 현대가 투자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제가 그 직장에 누가 들어가서 일할지 그 정규직이고 정년까지 일할 거면 사실 청년 시대에 들어가서 한 60까지 일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건데 원하는 게 제조업 조립 공장 일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요. 네. 절대 안 물어보고 그냥 뚝. 네, 그리고 저게 힘 있는 중앙에서도 어차피 청년들은 별로 여론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성세대가 다 여론을 주도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거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막상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비빌 언덕이 없고. 이를테면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얘기하셨지만 현대자동차도 이제 현대화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현대화되죠. 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조립에 뭐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사람은 뭐 허드렛 일만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AI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로봇이 정말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인가 AI가 다 대체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러면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쓰지 못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 왜 그런 거 아세요? 외계인이 발견됐다고 뭐 무슨 미국 어디 뭐 나사에 가면 외계인 시체가 있고 뭐 근데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 다 사람같이 생겼대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결국은. 근데 로봇도 제가 예전에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어떤 분이 세탁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예전 분이신 거죠. 로봇이 이렇게 빨래판에 청소를 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고가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마치 로봇이 출퇴근하는 것 같은 로봇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실제로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건데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물까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면 1000명이 하던 일자리를 로봇 1000대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로봇 1000대에 관심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원래 있던 고용비용 1000명의 고용비용을 아껴서 다 독식하는 그 한 명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히 아까 왜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너무 오랜 시간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그 페이가 좋은 일자리들을 책임졌잖아요. 너무 그게 벌써 몇십 년 됐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해필이면 그 일자리부터 없어질까? 왜 그러냐면은 워낙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산업이었던 거예요. 자동차라든지 특히 이런 데서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리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에 처음에 사람을 넣었는데 그게 또 계속 매출은 일으키는데 이제 어쨌든 더 경쟁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도 계속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된 거죠. 네.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만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일이라서 만든 일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가 있나.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조립을 너무 하고 싶다. 제조업을 근데 그 아세요? 세운상가에 그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거기에 계신 그 마이스터라고도 부르는데 제조업이잖아요, 다. 기계 만드시는 분들하고 젊은 이제 어떤 뭐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든 디자이너를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아예 새로운 요즘 뭐 그 무슨 이제 스피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 그것도 사실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제조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대공장의 조립 완성차 일자리만 제조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그런 신뢰가 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성세대는 그렇게 예를 들면 정주영 씨 한 명이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일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 좀 젊은 세대를 좀 정주영도 젊은 나이일 때 그걸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신뢰를 하고 각자 아까 말한 대로 각자 원하는 건 찾아가 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뭐 1만 명짜리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몇 명이 일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그리고 스스로도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좀 신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독자님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캐치마인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작가님께서 책에 있는 내용, 책 속의 한 장면, 혹은 우리가 대화 가운데 나누었던 어떠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답을 맞추면 되는데요. 네. 제가 5초를 셀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장동석 쌤께서 혼자 답을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어려서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이런 건 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또 복수를 한번 당할 테니까 오늘 어쨌든 예. 5초 안에 장 쌤께서 답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5문제 가운데 3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독자님들께 책이 선물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즐거운데 황 작가님은 지금 약간 뭘 그려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지 작가님께서도 독자분들께 책을 선물을 많이 드리고 싶으시면 좀 딱 금방 연상할 네, 수 네, 있는 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나는 오늘 조금 까칠하게 책 선물 주기 싫다 그러면 그림을 어렵게 그렇죠. 그려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작가님? 네. 일단 오늘 나온 단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 이게 뭐죠? 비? 둘,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근데 뭐지? 일하는 형태 중에 비정규직. 정답. 비정규직. 야, 와. 비. 정규직 그러니까 정답 비 하셔가지고 맞춰주셨습니다. 힌트 주셔서. 자, 바로 두 번째 그럼 이게 정말 그림 이거는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림 그려주시죠. 하나, 둘, 4차 산업? 아니 더 쉬운 그냥 얘가 뭔지. 로봇? 다섯. 로봇. 정답입니다. 제가 답 맞추라고 할 때까지. 예. 아, 그림 그리실 때 이거 무효로 그림 그리시는 시간을 세신 거군요. 맞추셨습니다. 네. 그림 그릴 때부터 맞추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림 완성됐습니다. 대기요?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면 맞추시라고. 제가 좀 성질이 급해요. 네. 답 맞추셨어요? 대기요. 대기업. 대기업 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진짜 빠르네요. 다섯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 세 문제를 엄청난 그냥 상상력.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변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있고요. 정말 저는 항상 일을 숭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단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정말 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작가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세원 작가님, 우리 여기서 마무리 인사로 독자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책은 좀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이제 제 그 이유가 좀
원래 노동 연구하시고 그런 어려운 분들 말고 그냥 자기가 어떤 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 싶고 힘든 이제 보통 사람들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읽고 내가 어떤 맥락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예, 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독자분들, 또 유튜브 청취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다 끝날 줄 알았죠? 네.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이 중요한 미션이죠. 오, 저희가 시작할 때 전혀 어떻게 몰랐네. 시작하는지 보셨죠? 시작할 때요? 책! 인 했잖아요. 네네. 크크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하면 크크크 같이 해주시고 저기서 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크크크. 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